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도깨비가 이렇게 비도 오고 이렇게 어디 못 나가는 날이라고 해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도깨비가 부지런한 도깨비인데 또 이렇게 날씨가 좋았으면은 또 여기저기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럴 텐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참 고마운 게 쉬게 해줍니다. 쉬게. 이 인간이라는 게 일종의 뭔가에 중독이 되게 되면은 지 죽을지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댕기는 경향인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아래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 중독이 되거나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쁜 여자한테 중독이 되거나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생긴 남자한테 중독이 되거나 좋은 차에 중독이 되거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거나 스마트폰에 여러분 중독이 되면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25톤 덤프 트럭이 오든지 말든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가요. 도깨비가 요즘 많이 겪는 일인데 이거 대단히 아주 죽기로 아주 환장을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 유튜브에 이런 얘기 하는 거 부적절하겠지만은 여러분 차라리 확 죽으면 나은데 이 신체 불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우선이고 법적인 보호도 확실히 돼 있지만은 문제는 운전자가 그것을 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도깨비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보느라고 고개를 떨구고 건너가던 젊은 아가씨가 큰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이 나는 그런 장면도 보고 이랬는데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횡단보도가 사람이 우선인 건 틀림없는데 그 못지않게 운전하는 자들의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하는 사람도 법의 잘잘못을 떠나서 스마트폰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법적으로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면서 건너가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야말로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자, 이게 말이 좀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자기 안전은 여러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절대로 도깨비 이야기 듣는다고 스마트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뒤져다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차라리 꼴가다 가면 좋은데 팔다리 이런 거 목이라도 못 쓰게 되면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 우리 조금 과장법으로서 죄송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절대 횡단보도 길거리 가실 때 잠시 서서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벤치에서 버섯 성강에서 보셔야지 길거리 다니다가 그러시면은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교통협회 안전교육요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도깨비가 비가 오기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또 도깨비 날구질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강원도 사람들 말로 쎄간하게 일을 하고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인데 어제 한백산 도깨비가 제반 볼일을 이렇게 다 봤어요. 보고 이제 오늘은 그야말로 하늘이 쉬라 하기 때문에 너 도깨비야 요즘 무리했으니까 좀 쉬거라 이러기 때문에 예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고 있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쪽 방에 주무시고 또 어쩐지 나름대로 푹 잤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궁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도깨비가 원래 좌충우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듯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계속 한번 비 오는 날에 날구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아까 도깨비가 그 한백산 근처로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된 그런 그 과정을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 오는 날에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이야기를 하려면 하루에 50개도 만들어요. 50개. 입만 열면은 영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뭐 안 보려면 보지 말고 보려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 50개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50개.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그 도깨비가 경험한 거대 멧돼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에 얼핏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더 실감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되나, 약 30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정성군 고한읍 한백산 자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옛날 그 두문불출하다 하는 그 마을이, 그 두문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보시면은 소두문동, 대두문동 이렇게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전성기 때는 상당히 주민이 뭐 2,000명 가까이 살았던 큰 동네가 그 두문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대봉 밑에 한백산, 은대봉, 금대봉, 한백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 이렇게 자리한 마을인데, 아주 공기도 좋고 인심도 아직은 괜찮은 그런 동네가, 지금도 그 동네에 약 60여 호 정도의 주민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지금으로부터 27년쯤 전에 그 당시에 한백산 도깨비가 그 탄광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탄광 이름이 정동탄광이라고 있었어요. 정동탄광. 그 직원 일하는 분이 약 500명 가까이 되는 상당히 규모도 있고 탄의 품질도 좋은 그런 탄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고한읍 그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한농협 근처 약간 위에 가면은 그 총포사가 있었어요. 총포사.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동현 총포인지 동현 낚시인지 막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공기총이 그 당시에 그 유행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탄광에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수입이 좀 적지 않고, 또 달달이 월급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할부로도 사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약 30년쯤 전에 유행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오토바이 바람이 불었어요. 오토바이.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그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뻐기고 댕기고, 뭐 뒤에 뭐 다방 아가씨도 태우고 뭐 놀러 댕기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광업소에 다니던 사람들의 꿈이, 물론 좀 잘 사는 사람은 그때 폰이라는 차가 제가 알기로 나왔어요. 폰이. 현대 폰이. 초기에 폰이가 나와서 좀 돈 좀 모아놓은 사람들 그거 끄고 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보다 약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좋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도깨비도 약 30년 전에 그 이제 공기총을 하나 샀어요. 헌팅 마스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외국의 영화에 보면은 그 리볼버식이라 그러면 이렇게 탄창이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헌팅 마스터가 5.5mm 납탄을 사용하는데, 그 파워가 굉장히 좋고 가스로 이 총알을 발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도 좋고, 고라니 같은 거는 한 방 맞으면 그냥 갑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좋던 그런 총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약 70만원 정도를 주고 가스통 이렇게 포함하고 해가지고 80만원 정도였다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10개월 할부로 샀던 기억이 나요. 10개월 할부로. 그래 사가지고 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던 중에 그 동네 주민들하고 토끼라도 잡는다 이러면서 30년 전에 산에를 이렇게 뒷산에를 올라갔는데, 자, 어느 계곡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 4명이 갔었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5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그 뒤에다 등에다가 뭐 소주 몇 병 넣어 가지고 이 덜렁덜렁 하면서 이제 지금의 그 금룡소가 있는 대덕산 쪽으로 이렇게 한 광업소에 다니던 그 동료 5명이서 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꽁을 잡으러 갔어요. 꽁을 잡고 토끼를 잡고 한다고 이제 갔는데, 덜꽁이 뭐 요만하게 생긴 게 요런 게 그때 3마리인가 잡고, 또 중간에서 뭐 토끼도 한 2마리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솔직히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뭐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 가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가 약간 또 달라지는데, 옛날에 멧돼지가 200km 이상 나가는 멧돼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깨비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뭐 200km면 거의 소만한데 어떻게 산짐승이 뭘 먹고 그렇게 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불신을 하고 안 믿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무슨 상황인가 하고 나머지 일행이 쫓아갔는데, 이 거대 멧돼지가 우리 그 일행이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뻐스럭뻐스럭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니까, 이놈이 인기척에 놀라가지고 냅다 튀다가 그 대덕산 근처를 이래 가게 되면은 금룡소, 한강의 발원지 금룡소 산 넘어가 바로 한쪽은 정성군, 그때는 정성군 동면 백전리 이렇게 되고, 조그만 개헌을 대덕산 쪽으로 건너게 되면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 뭐 이렇게 됩니다. 하장면 판문리. 금룡소 넘어가면 이렇게 개울이 조그맣게 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삼척이요 왼쪽은 정성군 이렇게 갈리는데, 거기 가면은 그 봄으로 고비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났고, 또 고비밭 근처에는 여러분 원래 뱀이 많습니다. 독사가 많이, 도깨비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고비라는 것이 좀 이렇게 돌바우텀이라든가 돌이 많고 다소 험한 곳에 이렇게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평평한 평지보다도 그런 이상한 주변 환경에서 많이 떼거리로 이렇게 고비가 올라오는 장면을 많이 보고 옛날에 참 많이 꺾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루 나가면 여러분 그때는 한 자루씩 꺾어왔습니다. 한 자루씩. 그야말로 고비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더덕도 그렇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인기척에 놀란 멧돼지가 그 마을 주민들께서 설치해 놓은, 그때도 여러분 멧돼지 올무가 멧돼지가 강냉이 밭을 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멧돼지 올무를 강한 철사나 케이블로 뭐 이런 거 이거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런 거 이 정도 되는 가는 걸 여러 가지로 여러 병 꼬아서 만든 케이블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굵기가 거의 틀림없는데,
멧돼지가 걸리면 끊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 멧돼지 올무는 고정된 나무에 이렇게 놓는다기보다도 이렇게 굵은 나무 토막이 이렇게 한 발쯤 되는 데다가 묶어 놓기 때문에 결국은 멧돼지가 거기 걸리면은 끌고 다니다가 지쳐서 결국 더 이상 못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끌털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나무 토막에 매달아서 끌고 다니다가 지쳐서 주저앉게끔 그렇게 만드는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멧돼지가. 그래가지고 이 앞에 가던 분이 이 멧돼지에 여러분 깔렸어요. 그 안씨 그때 당시에 그저 안씨 아저씨 뭐 안씨 아저씨 이랬는데 이 양반이 먼저 가다가 돼지가 걸린 것을 보고 쫓아가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주변에 지형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근데 요렇게 생기고 홈이 파여져 있는데 요렇게 그 홈이 파여진 그 바닥에 멧돼지가 처박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덤불이 꽤 굵은 이런 덤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못 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4명이 따라가 보니까 이 그야말로 집채만한 멧돼지가 거기에 이렇게 엎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주댕이에 이 걸려있는 그 올무가 거의 다 풀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풀리면은 이거 그야말로 뭐 5명이고 6명이고 다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멧돼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200kg 이상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감당이 안 돼요. 공기총으로 쏘아서 잡는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엽총 정도는 되면 몰라도 공기총으로는 그리 큰 멧돼지는 100방 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먼저 가던 이 안씨라는 이 선행자가 어찌하다 보니까 돼지 밑에 돼지 뒷다리 쪽에 깔리게 됐어요. 요렇게 된 홈탱이 속에 돼지가 그때 겨울이고 미끄럽고 얼음도 얼고 이래서 쏙 빠졌는데 주변에서 관찰하다가 쪼르륵 미끄러져가지고 다행히 돼지의 입 쪽은 피했지만은 돼지 뒷다리 쪽에 그냥 사람이 돼지가 이렇게 돌아치니까 자 이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를 갖다 공기총으로 4명이 다 쏜다 해도 죽을 일은 없고 잘못 쏘면은 이게 정말로 일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공기총을 쏘면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도깨비가 나이는 얼마 안 되고 그 중에 일행 중에 좀 어렸지만은 그 멧돼지에 대해서 들어본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자 공기총을 어설프게 쏘아가지고 돼지가 흥분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뻗어질 거 아닙니까? 이 올무에 이렇게 났는데 이 원래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뻗겨져 가지고 돼지 코 있는데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돼지를 이걸 자극을 주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그 한백산 도깨비가 사제 대금 비슷한 게 있었어요. 대금 뭐 대금이라 해봐야 그 광산에 다니면서 이만한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산에 댕길 때 그 멋으로 차고 댕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 잘 만들었었어요. 길에 광산에서 나오는 쇠를 이용해서 길이 이 정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 당시에 그 도깨비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멧돼지를 여러분 단번에 그 제압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자, 이 정도 되는 물건이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간단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 그 창이 아닙니까? 창. 도깨비가 아는 계통으로 이렇게 하나 샀는데, 자, 이런 창이 있었으면은 뭐 당연히 쉽게 제압을 할 수도 있었고 이랬겠지만은, 어휴, 야, 오미. 그래서 도깨비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리고 돼지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자, 옛날 어른들 얘기 중에 멧돼지는 조질려면 단번에 조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일단 나무 위에 도망가게 하고, 도깨비가 철공소에 부탁해서 만들었던 대검 형식의 긴 칼이 있었는데, 그 칼로 돼지의 그 앞다리 쪽에 이렇게 보면은 갈비뼈 쪽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산짐승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 심장 가까운 곳에 앞다리 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멧돼지는 그 앞다리 쪽에 심장 사이로 정확하게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도망갈 자리를 이렇게 미리 눈으로 이렇게 관측을 한 다음에 멧돼지를 나름대로 여러분 제압을 한다고 그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일이 꼬이느라고 멧돼지를 제압을 하는 과정에 이게 풀린 거예요. 이게 그냥 조금 걸려있던 게,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면은 무선수를 쓰든지 도망을 가야 된다. 자, 이 작전을 실행하는 순간에 이 양반은 밑에 약간 깔렸던 다리를 풀어가지고 근처 나무로 도망을 가고, 자, 문제는 도깨비가 여러분 요 나무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미리 계산해놨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가지고 도깨비도 도망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멧돼지한테 뒷다리를 물려가지고, 다행히 깊이 물리진 않았는데 옷도 찢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리얼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 25cm 이 정도 되는 대검형 광업소 철공소에서 칼 비슷하게 만든 걸로 일단 제압을 했다. 앞다리 사이에 있는 심장을 향해서, 멧돼지 심장을 향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 문제는 멧돼지가 이게 풀어지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하고 그랬는데, 도깨비도 도망을 가려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계산했던 나무로 올라가기도 전에 뒷다리가 물린 거예요, 멧돼지한테. 그래, 축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 멧돼지한테 제대로 이게 작업이 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 딱 내리치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산에서 그 큰 대형 멧돼지를 보면은 느끼셨겠지만은, 멧돼지는 산에서는 맹수입니다, 맹수. 옛말에 그 호랑이한테 당하면은 뼈라도 추리는데 멧돼지한테 당하면은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과 같이 멧돼지는 잡식성입니다, 여러분. 뱀에서부터 토끼, 고라니,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잡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 그 밑에 깔렸던 분이 다행히 그 부상이 없어서 이제 주위를 수습하고, 멧돼지는 이미 달아났는데, 자, 역시 경험 많은 그 연장자가 잘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쟤는 얼마 못 가니까 천천히 따라가도 된다. 자, 이래가지고 주변을 수습을 하고 다친 사람이 없는지, 도깨비 마침 그 멧돼지의
이빨에 약간 서찌듯이 옷은 찢어졌지만은 피가 좀 나는 정도지 뭐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도깨비 근데 크게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이 부상이 아니면은 저 데일밴드도 안 발라요 도깨비. 그 정도로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한숨 돌린 다음에 멧돼지를 따라가니까 약 50m쯤 내려간 지점에서 멧돼지는 거기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백두대간 거대 멧돼지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백산 도깨비가 그 당시에 기운이 한참이었는데 연탄을 30장씩 지고 다녔어요. 지게에 연탄 지게라고 있는데 30장씩 지면 여러분 연탄이 대충 한 장에 약 4kg이기 때문에 4×30이 120kg 정도 되는 무게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120kg지 쌀 한 가마니 이상을 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쌀 못 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소만한 멧돼지가 거기에 엎어져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것을 산 너머 마을로 이렇게 운반을 해 와야 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제일 연장자분이 그때 약 50세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뭐 30대, 그때 도깨비가 26, 뭐 대략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전부 힘을 한참 쓸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멧돼지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 통째로 메고 넘어오려고 그랬어요. 큰 산 하나 넘어와야 되는데, 물풀의 나무가 굵기가 이만한 게 길이가 한 5m 되는 그런 좋은 나무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톱을 또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산에 갈 때. 장가지를 쳐내고 돼지 다리를 4개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밧줄로 묶어 가지고 장정 4명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리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깨비가 연탄을 30장을 쥐고 다니면은 100kg 이상을 쥐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정 4명이면 여러분 200kg 정도는 들고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생각해도 그 멧돼지는 약 200kg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장정 4명이서 무릎도 못 필 정도로 큰 멧돼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 실제로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200kg 이상 되는 멧돼지는 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은 더 큰 멧돼지가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한백산 줄기인 금대봉, 은대봉, 그 위로는 대덕산, 두타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백두대간 주변에 거대 멧돼지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250kg 이게 되는 멧돼지도 있다 이러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그 큰 멧돼지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고, 나중에 그 멧돼지를 도저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또 리얼하게 설명을 또 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좋은 부위만 골라서 가지고 왔다. 자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자 도깨비 젊은 시절에 거대 멧돼지를 만나서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멧돼지가 자연보호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주변의 산길을 또는 농사 짓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멧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농사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분들의 애끓는 사연도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무조건 자연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 농민들의 어떤 안전과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적절히 숫자 조절을 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도깨비의 비 오는 날에 이야기, 멧돼지 잡았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